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저 시장이 뭐 역사적인 상승을 현재 이어가면서, 무리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우리, 지난주 증시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도 놀라운 흐름을 보였는데, 주제를 제가 두 개를 역시 뽑았는데, 이건 그 몇 주째 똑같은 거예요. 강력한 AI 모멘텀 지속.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포모가 오고 있죠. 포모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모와 과연 대안주는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거. 결국은 뭐 이번 주에 어떤 섹터가 강할 것인가, 반도체는 뭐 여전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이고, 또 다른 쪽이 어디가 강할 것인가, 그런 걸 보는 거죠. 자, 지난주 증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냥 반도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지수 별로고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S&P 500 2.3, 뭐 오케이. 나스닥이 좀 의미가 있죠. 4.5 정도. 근데 확실히 달라 보이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1%. 지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나라인 코스피, 한국의 코스피가 13.6%, 무려 한 주입니다.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인 대만. 그렇죠. 글로벌 증시에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한 주간 미증시를 보면은 뭐 이란 전쟁 영향력은 약해졌고, 반도체 시장 장악력이 높았다. 그리고 성장 테마주들 순환매도 일단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주 한 주간을 놓고 보면 역시 반도체 섹터, 반도체와 이쪽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 의미가 없었다. 특히 반도체, 마이크론, 인텔, AMD, 퀄컴, 샌디스크는 20, 30%를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외에 빅테크, 엔비디아 8%, 테슬라가 웬일로 거의 9.6% 올랐죠. 반도체와 테슬라 빼고는 다 엉망진창이었다. 이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만 놓고 봐도 이건 월요일 시장에 영향을 좀 주겠죠. 물론 우리 증시에서 지난주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좀 밀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올라왔죠. 일부 반영된 건 있지만은 아마도 요 상승, 금요일 반도체 상승이 우리 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 AMD, 인텔, 퀄컴, 그 다음에 역시 샌디스크. 강력한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고, 테슬라가 4% 정도 올라온 것 빼고는 단연 반도체였다. 나머지는요, 다 쓰레기죠. 아무 의미 없죠.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유가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이라 그러면은 유가 자체는 아직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란 전쟁이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100불 내외에서 유가는 머물러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도 2년 만기,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한 주 동안을 놓고 보면은 그냥 멈춘 정도예요. 조금 올라갔다. 거의 멈춘 정도에 있다. 안 빠지고 있다. 유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안 빠지고 있다는 게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죠. 자, 아까 반도체의 강세, 미증시 금요일 반도체주의 강세는 이겁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죠. SK하이닉스에다가 빅테크 회사들이 야, 내가 공장 만들 어떤 돈 다 대주고 장비 다 대줄게. 빨리빨리 생산해서 물건 좀 다오. 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다. 그만큼 쇼티지는 알고 있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더 심하구나라고 인지가 또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미증시에서 또 반도체적으로 급등했던 거죠. 자, 여기 그 지난주 마이크론을 보면 무려 15% 상승했고, 특징주입니다. 마이크론. 인텔이 거의 14% 정도 급등했고, 그냥 여기 있다가 급등이 아니고 올라가다가 또 급등해요. 그렇죠? 자, 거기다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다 무려 16%. 자, 금요일 우리 증시 반도체가 하락하다가 급락하다가 올라왔던 것 역시 뭐 선반영 측면도 있겠지만은 좀 더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 코스피 9천까지도 이제 뭐
목표 지수가 상향되고 있는데, 자, 이런 건 좋습니다만은 문제라면 또 뭔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지난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수가 아까 뭐 두 자리 숫자로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는 상당히 적다는 거. 30%. 나머지 거의 70%는 주가가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3개가 올랐는데 어디가 올랐나를 보니까 반도체. 반도체와 연결된 에너지. 이거 뭐 전력, 전선 이런 쪽이죠. 그리고 자동차. 로봇.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입니까? 아니죠. 자동차도 로봇 때문에 올랐어요. 이건 뭐 때문입니까? AI. 이건 뭐 때문입니까? AI. 그렇죠. 역시 AI가 주도하는 장이 계속되고 있다. 넌 AI는 그건 주식도 아니다. 자, 우리 관상이란 영화가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관상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끝에 마지막에, 이건 그 세조 얘기죠. 자기의 조카를 죽이고, 최근에 또 히트 쳤던 천만 영화. 같은 주제죠. 세조가, 자기를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면서 그 주변 얘기를 다룬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뭐, 김내경이라는 이 관상가가 뭐 이거는 허구도 섞여 있으니까 한 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명을 주도한 한 명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나는 그냥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이다. 얼굴을 봤을 뿐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시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 돼버렸다. 파도가 막 치는데 이것만 본 거다. 근데 이걸 보면 안 된다. 이 파도가 치게 하는 바람을 봤어야 되는데, 자, 과학적인 건 뒤로 미루자고요. 이 흔들림을 가져오는 바람을 봤어야 되는데 나는 그 파도를 보고 있었구나.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이 바람은 뭐다? AI죠.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이 AI에 따라서 이 파고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종목들을 보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 잠깐만 체크하죠. 별 것 없으니까. 변화가 있나만 봅니다. 종전합의 안개 속으로. 뭐 그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시진핑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원래 이제 트럼프의 생각은 이란 문제를 맺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버렸죠.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란 관련해서 중국에게 또 약간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쟤 좀 어떻게 좀 해봐. 그죠?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공공한 상황이다. 뭐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관세 다 위법 처리돼 버렸고 중국과의 힘겨루기는 중국에 밀리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 취임하면 하루 만에 끝낸다 그랬는데 아직도 전혀 푸틴에 끌려다니고 있고 그렇죠. 이란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들었는데 이란이라는 나라 하나도 마무리를 못 짓고 있고 중간 선거는 이미 망했고 자, 그런 상황이다. 자, 이번 주 정시 스케줄. 다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주가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 별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잠깐 노이전 될지라도. 자, 이번 주 정시 스케줄을 잠깐 보시면 중요한 게 좀 있죠. 이번 주는 이제 그 경제 지표로 보면은 CPI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유가 사태, 전쟁이 CPI에 영향을 어떻게 줬느냐, 그리고 개인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자, 그거 외에 이제 이슈를 잠깐 보시면은 뭐 여기 휴전 협상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는 거 14일부터 있어요. 14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이틀간 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이것도 좀 화제가 되겠죠. 금요일로 만료가 됩니다. 자, 이런 이슈 뭐 큰 건 없습니다. CPI와 정상회담, 휴전협상,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 요걸 제외한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만 남아있죠. 이미 큰 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자잘한 거, 서클.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티크명만 적었습니다.
ASTS, 리게티, 퀀텀 컴퓨터, 뭐 오클로, 알리바바, 에너빅스, 시스코, 그 다음에 요 인튜티브 머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제 아머시 있죠. 요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요건 반도체인데 나머지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도를 빼고는 다 예를 들어서 뭐 코인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그 다음에 소형 원전 관련주, 중국주, 2차 전지, 그다음 우주항공 뭐 등등 해서 각 섹터를 대변하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뭔 얘기냐?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건 없다. 근데 각 섹터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는 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잔잔바리, 그러니까 코스닥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 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이런 종목 장세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주 그 금요일 날도 미증시에 그 반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뭐 서로 막 그래요. 우리 반도체 오르면 미국 반도체 오르고, 미국 반도체 오르고 나서 니는 올랐어? 우리도 올라가고, 우리 올라가면 또 우리 오른 거 보고 미국 반도체 오르고,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네. 자, 반도체 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딘가? 아마도 이번 주에도 이쪽이 아닐까. 자, 아까 그 반도체 회사 오른 거 외에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예. 로켓랩 같은 경우가 무려 34% 급등을 했죠.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매출이 1분기 사상 최고 매출을 보였다. 그리고 수주잔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흑자가 막 강하게 그런 거 아니고, 지금은 성장해가는 쪽이니까 이쪽은 매출이 중요하죠. PSR이 중요하니까. 매출이 좋았다는 거, 실적이 좋았다는 것 때문에 무려 34%.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투어티브 머신 같은 경우도 무려 20% 올랐어요. 같은 우주항공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UFO, 미확인 물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네요. 자, 비행, 우주 아닙니까, 우주. 자, 이것도 뭐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줬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미증시 우주항공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도 그렇고 지금 스페이스X도 우리도 강하게 이제 청도 생겼고 관련 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스페이스X 모멘텀에다가 이런 이슈, 그 다음에 또 실적 발표 등이 또 이번 주에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 방산주를 빼고 나머지들은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산주 같은 경우도 다 모두 우주항공 섹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산이 조금 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방산 외의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잘 되면 다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또 기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로봇 사업 뛰어드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죠? 많이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이런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죠.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북미 우주항공 기업, 뭐 어딘지 뻔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뿐만 아니라 언페이스트, 얘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쪽이 다 그쪽으로 지금 공급 예정이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동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우주항공 기업들이 앞으로 또 활발하게 또 움직일 이번 주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봇주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주에 로봇주가 좀 움직였는데, 삼성전자가 지난번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화한다. 반도체 신화 있는다.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라 그러네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현대오토웨이브는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 이유가 현대차의 자회사 보선 다이나믹스가 미국 상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시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면 또 강하게 이쪽을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국 휴머노이드가 지금 글로벌 출하율 뭐 90%, 뭐 이제 출발점이긴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서빙 로봇도 그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도 특징적이고, 자, 거기다가 이제 그 뭐 삼성, 현대는 물론이고 카카오 노조도 돈 내놔라. 우리도 영업이익 10% 달라. 자, 우리
사장님들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커갈 수밖에 없다. 자, 로봇 관련 기업들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돈을 버는 기업. 지금 돈 못 버는 기업들이 로봇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공장을 현재 확장하고 있는 기업. 뭔가 있으니까 확장하겠죠. 이거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삼성이 로봇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듯이 또 추가적인 인수나 투자를 고려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이 노릴 만한 기업들 계속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돌아갈 만한 돈 여력은 우리 국내 수급이 있느냐? 충분하죠. 거래소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지금도 금융 투자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ETF가 주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 뭐 이건 사실 우리 또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펀드가 있다면은 그중에 한국물이 있는데 한국물이 주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점점점 비중이 커지니까 이걸 깎아내는 거죠. 자, 그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매도가 무섭게 나오고 있죠. 작년 10월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국내 자금, 금융투자와 같은 국내 자금 덕분이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돈인가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여기 보면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지만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삼성전자, SK스퀘어, 삼성우선주, SK하이닉스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죠. 삼성증권이 정말 서양 주식 개미를 몰고 왔을 것인가. 자, 외국인 통합계좌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이미 벌써 들어온 건 아니에요.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우리 국내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길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이죠.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모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가 이끌고 있던 장에서 최근에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팔고 있잖아요. ETF를. 이게 걸림돌이다. 자, 시장 바구니 전체,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아니면 뭐든 간에 바이오든 여기 바구니 전체를 사는 ETF보다도 그 안에 보니까 확 썩은 것도 있고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 안에 안 하고 그냥 개인이 직접 사고 있다. 이 종목만 살 거야. 약간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코스닥이 애를 먹고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 그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난 3월에 132조까지 올라갔던 고객 예탁금이 최근 107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예요? 이렇습니다. 5월 7일 기준으로 다시 136조까지 고객 예탁금이 올라갔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 돈은 충분하구나. 반도체도 사고 AI 관련주도 사고 우주항공도 사고 로봇 관련주도 사고 등등 할 수 있는 자금은 아직 충분하구나.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주 역시 반도체주 중심으로 뭐 주 초반까지는 좀 움직여 주겠고, 그리고 또 성장, 또 AI 관련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는 여전히 나올 수 있겠구나. 다만 이제 단기 급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